테슬라 월봉 차트를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아무 때나 샀으면 되는 주식이었네요. 기본 30배, 40배가 오른 것은 당연하고 이때 샀으면 200배가 오른 건가요? 여기 어딘가에서 샀다면 비록 그 자리가 꼭지였더라도 대박이죠? 이 당시의 꼭지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매우 평탄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시나요?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는 고점 대비 반토막을 넘어서는 급락을 반복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위가 빤히 보이는 종목이라면 반토막이 나든 10토막이 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위가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적립식 투자도 좋습니다. 저 위가 보인다면 꼭지에 사는 실수를 해서 떡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저 위를 향하는 주식만 눈에 보이는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듣지 마시고요. 네이버 종토방 안티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매일 두들겨 패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NC소프트의 홍원준 CFO님과 이장욱 IR 실장님과 전화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내용을 빨리 뜯어봐야 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욱 실장님께서 짧은 인사와 함께 2분기 실적과 향후 일정,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프로젝트 TL의 준비 사항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NC소프트 IR 실장 이장욱입니다. 그럼 바로 2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리니지 W의 출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2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리니지 W의 매출 하향 안정화에 따라 전분기 대비로는 20%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모바일게임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2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감소 및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50% 감소했습니다.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한 1,631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전분기 대비 29% 감소한 1,187억 원입니다. 이어서 각 게임별 매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4,752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6% 감소했습니다. 리니지 W는 전분기 대비 40% 감소한 2,2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출시부터 올해 7월 중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리니지 W는 당사의 전작 모바일 게임들과 유사한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DAU, PCU 등 주요 트래픽 지표 모두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세 번째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과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리니지 M은 전년 동기 대비 5%,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1,412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6월 8일부터 진행된 5주년 기념 업데이트는 많은 휴면 고객들의 복귀와 상위 유저들의 왕성한 트래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출시한 지 5년이 경과한 리니지 M의 매출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연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M은 여전히 국내 게임 시장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니지 2M은 일본, 대만 출시가 있었던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전분기 대비로는 24% 감소한 9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서비스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매출의 자연적인 감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충성 고객 기반의 견고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으며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매출 하향 안정화에 따라 전분기 대비 42% 감소한 1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8월 24일 출시 1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려 합니다. PC게임 5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959억 원입니다.
리니지는 여러 컨텐츠 리뉴얼을 통해 트래픽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257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니지2는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226억 원, 아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1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매출은 6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지만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업데이트로 유저 리텐션이 개선되었고 하반기에도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길드워2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전분기 대비 34% 증가한 2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월 28일 출시된 세 번째 확장팩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8개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드워2는 연내 스팀 출시를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로열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분기 대비 7% 감소한 360억 원입니다. 대만 리니지엠 로열티와 기타 PC 및 라이센싱 게임들의 로열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전분기 대비 7% 감소한 5,06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마케팅비는 전반적인 사업 활동이 강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59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출 변동비 및 기타 비용은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130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를 반영해 1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에 기반해서 지역적으로는 국내 및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당사의 타겟 시장을 북미 유럽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플랫폼적으로는 PC 모바일을 넘어 콘솔 플랫폼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TL은 금주 사내 직원 3,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테스트를 성공리 진행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TL을 글로벌 게이머들에게도 선보일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집형 RPG 블레이드 앤 소울 S와 액션 배틀 로얄 게임인 프로젝트 R을 포함해서 4종의 모바일 게임을 2023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합니다. 이어 2024년부터 연이어 출시될 다수의 PC, 콘솔 기반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사의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두껍고 다채로워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당사 임직원들의 이 같은 열정과 노력에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기에는 보다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독자님들을 대표해서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TL의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분기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거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답 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 TL이 아마존을 통해 유통이 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리니지 W의 3분기 전망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L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TL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LW에 대해서는 저희 이장욱 전무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은 그 시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것처럼 그 TL의 전략적인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파트너에 대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말씀 논의 드렸지만 TL이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에 특히 MMORPG 게임이 해외에서의 성공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어떤 방식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와 외부의 가용한 협력 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해지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23년 상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니지 W 이제 3Q 트렌드에 대해서 문의 주셨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그 리니지 M 또 리니지 2M 기존 게임들의 감소율을 적용시키면서 언제나 다음 분기를 예측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계속 2분기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3Q도 당연히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8월 10일에 실시한 기란 업데이트가 사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휴면 고객 기수가 기존의 다른 업데이트 대비하면 3배 육박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었고 결제 유저 수도 사실 2월 아덴 업데이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런 업데이트가 계속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 감안을 하면 아마 기존 게임들의 감소율은 뭐 충분히 매칭시킬 수 있는 것 플러스 아무튼 좋은 성과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마 프로젝트 TL이 내년 상반기 출시라고 하셨나요? 그럼 연기가 된 거네요? 이미 연말에 출시한다고 이빨 다 까놨는데 저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쌍욕을 계속 먹으라고요? 야 이 개새끼야. 그냥 혼잣말이었고요. 매우 아쉽지만 모멘텀이 연기되었지 소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참한 자리에서 더 큰 떡상을 위해 더 사겠다는 생각으로 쌍욕 더 먹으며 뻐겨봐야겠네요. 그래도 리니지 W의 최근 업데이트 효과로 휴면 유저 복귀 수가 기존 업데이트 대비 3배 이상 높았고 결제 유저 수도 이번 업데이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리니지 M이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리니지 W의 지표 상승으로 2분기보다 3분기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TL의 경우 리니지처럼 쌍욕 먹는 과금 시스템을 이어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신규 프로젝트들의 출시 타겟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W의 향후 전망되는 매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리니지 W의 서구권 출시 일정과 NFT 도입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TL 사업 모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아직 뭐 구체적인 판매 상품 구성 등은 뭐 당연히 추후에 공개할 거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뭐 유저 간 격차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으로 페이 투 윈을 지향하는 BM을 설계 중입니다. 네, 근데 첨언드리면 그 글로벌 게임 시장 환경에도 약간 이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부정적이었던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배틀 패스도 있고 DLC도 있고 인게임 아이템들 다양한 형태의 부분 유료화 모델이 점차적으로 지금 수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모든 대형 게임사들도 이제 게임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투입 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이익 확보를 더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NC소프트처럼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뭐 차별점이 될 건데요. 이걸 저희들이 잘 리버리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페이 투 윈 모델은 좀 지양하고 BM과 게임성의 균형점만 잘 맞춘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언2는 사실 이제 당사에서
뭐 넥스트 빅싱이라고 그러죠.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모바일 MMO 게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언리얼 5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것도 전 세계 동시 출시를 기정사실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긴 약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아마 저희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E는 아직 아시는 것처럼 이제 TL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동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차세대 MMORPG라는 것까지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요 관련한 좀 상세 정보를 갖다가 따로 공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M도 일단 당연히 이거는 콘솔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이고, 저번 때 이제 티저가 나갔던 것, 동영상이 나갔던 것처럼 이런 큰 어떤 준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갖다 공유드리고자 하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니지 W 안정화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 M, 2M 약 한 1년 이상 매출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쳤던 거니까요. 아마 리니지 W도 아마 리니지 M, 2M의 궤적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면 연말, 연초 정도가 안정화 타이밍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NFT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여러 NFT 전략과 달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ay to Win 모델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지 않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게임 내에 여러 가지 재화를 NFT화해서 게임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 또 다른 게임과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게임 내에 재화를 교환하고 하는 NFT, 단순한 NFT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웹3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게임 유저가 어떤 재화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또 게임 자체도 게임 유저가 인트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좀 큰 개념의 비전을 가지고 NFT와 또 크립토 관련한 게임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메인넷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메인넷을 어떤 전략은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겠고요. 어떤 거는 메인넷을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메인넷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 내에서 논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 가시적으로 만약에 발표해 드릴 수 있을 때는 발표하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크립토 윈터가 와서 뭐가 늦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 올린 이런 큰 웹3 기반한 전략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는 테크놀로지를 해결하고 그거를 저희가 추구하는 게임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클래리파이 드리면 메인넷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메인넷과 연결된 저희 게임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critical threshold 그게 메인넷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 거래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안정성,
뭐 기술적인 걸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메인넷 자체를 고민하는 거고, 메인넷으로 기반으로 파생되는 게임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나중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게임 하나에 접목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웹3라는 그런 개념에서 게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금 모델은 쌍욕 먹는 것은 포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덜 쌍욕 먹는 모델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알아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 투어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군요. 그냥 게임 재화나 아이템에 NFT 기능을 도입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계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분기 말 기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 공유했던 TL 유튜브 영상이 글로벌 900만 가까이 기록하며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조회수 비중이라든지 조회 연령층 같은 거요. 네, 먼저 감사 인원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분기 말 현재 전체 인원수는 5,420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회사 차원에서 저희 휴먼 리소스 측면에서 어떻게 디플로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있는 인력들을 IP별이든 아니면 저희가 개발이나 사업이나 뒤에 이제 공통 쪽이든 리소스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화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논의와 시도가 논의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저희 현실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3분기, 4분기부터 이런 시도가 효율화에 대한 시도와 접목이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회사 성과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관련해서 저희가 NSYNC이라 그래서 NCING나요? 준말이? 네, NSYNC이라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작에 대한 티저 영상하고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TL하고 프로젝트 E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 주신 프로젝트 M 이런 식으로 저희가 4개 영상을 공개했고, 그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합산 유튜브 조회수가 2,200만 조회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고무적으로 개발팀들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특히 조회수가 해외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회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 젊은 게이머들의 비중이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저랑 같이 실적 발표 진행해 주신 제이슨 전무님이 며칠 전에 저하고 논의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고 해서 여기서 꼭 공유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조회수가 몇만이냐, 그게 해외냐, 젊은 층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컨셉은 MMORPG라는 거는 한국과 몇몇 특정 지역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임이고, 서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메인 장르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실은 적어도 젊은 게임 유저라든지 뭐 꼭 게임 유저 아니라도 모든 SNS 저기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여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경쟁과 또 뭐 같이 뭘 청취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MMORPG가 해외에서 안 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니즈를 뭐 예를 들어서 저 이장욱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상으로 PC 상으로 사실 모바일 상의 MMORPG라는 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아시다시피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건데 그게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여러 가지 뭐 콘솔이라든지 기존의 콘솔을 생각한다면 콘솔 게임의 MMORPG가 어떻게 적용이 돼? 근데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콘솔 자체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과거의 콘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각을 달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게 저희가 논의하면서 했던 굉장히 저는 그거를 인사이트풀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 TL을 중점으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면 어떤 기존의 스테레오타입과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효율화는 니들 알아서 잘하시고요. 그나저나 신작 영상에 대한 글로벌 조회수는 경이롭긴 합니다. 조회수의 해외 비중이 높고 해외 젊은 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동안의 린저씨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부터 리니지M의 역주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최근 지표 상승이 대단한데요. 국내에선 신작인 리니지 W를 2위로 밀어낼 정도이니 국내 매출에서는 리니지M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리니지M의 하반기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신 것처럼 일단 저희 게임들은 한 1년 이상 출시 시점부터 1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일단 안정화 과정 단계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라고 어떤 방식으로 뭐 새로운 뭐 컨텐츠들 뭐 그게 뭐 신규 마스터 던전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타이밍에 내느냐에 따라서 계속 플럭슈에이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일단 리니지 M도 5년 차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제공한 업데이트나 이런 거의 어떤 질, 또 타이밍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져서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성과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3분기, 4분기 정도 호라이즌에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뭐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리니지M의 역주행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서 리니지 W도 최근 업데이트 효과로 매우 높은 지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으니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대목으로 느껴집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일단 올해는 리니지로 어떻게든 뻐겨봐야 하니 2번, 3번 방송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환율 상승으로 인한 NC소프트의 대응이 궁금하고요. 하반기 마케팅과 인건비 관련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화 저희는 사실은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자산 중에서 외화 자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화 표시 그 자산이 저희가 6천억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화로 인한 당연히 차익이 2분기에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추세가 진행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외화 차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공시 통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본업이 아닌 그환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돈을 버는 거는 벌 땐 좋지만 또 거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환 익스포저를 아까 말씀드린 주로 USD인데요. USD로 익스포저 된 자산을 어느 정도로 좀 레벨을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비하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3분기에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인력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2분기와 아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마케팅비 관련해서는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저희가 TL을 전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존 준비는 사실 다 끝나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인 아까 시점과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존에 예상했던 그 마케팅 집행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2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도 마케팅 비용에 대한 효율화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말 올해 전체 홀 이어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마케팅 비중이 매트릭 대비해서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신작 영상만 나오면 반응이 좋아서인지 주가도 단기적으로 펌핑이 나오는데요. 기분이라도 좋게 TL 쇼케이스 일정 알려주시고요. 공개가 안 되었던 신작들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도 올려서 단기라도 주가 펌핑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신작들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단기라도 주가가 펌핑이 되어야 저도 좀 쌍욕 먹는 것을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아마존과의 프로젝트 TL 협력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이라고 공개는 안 하지만 부정도 안 하시니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TL은 아까 이장욱 전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주에서 사내에서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주 대규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라는 게 뭐 사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 테스트도 적절한 시점에 아마 자리가 있어서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저희 TL이 선보이는 자리가 곧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외부 테스트 포함해서요, 말씀드린.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 유튜브 이런 거 말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곧 멀지 않은 곧 저희가 어떤 외부에서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던 어떤 한참 동안 저희가 시도하지 않던 경로를 통해서 TL에 대한 어떤 소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기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곧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기존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벌써 8월이니까 이제 9, 10, 11, 11 4개월 남았는데요. 4개월 동안 저희가 약속드린 추가적인 IP에 대해서 트레일러의 공개가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싱이라는 거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개발 과정에서 오픈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는 약속을 드린 거고,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공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꽤 많은 수의 IP가 올해 내에 또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나오는 IP들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물론 모든 IP가 중요하고 하지만 굉장히 방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시장에 공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칠 테니까요. 저희 개발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 특히 IR팀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인베스터 프렌들리하다고 또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IR팀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 IR팀이 가감 없이 회사의 여러 부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전략적인 IR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IR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원준 CFO님, 이장욱 실장님, 모두 밤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NC소프트는 멤버십을 통해서 꾸준히 의견을 전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회사의 말과 달리 언론이나 증권가에서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회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고 오늘 인터뷰는 실적 발표 IR을 재구성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분기는 예상보다 큰 리니지 W의 매출 감소 이유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리니지 M의 역주행과 리니지 W의 최근 업데이트 효과로 지표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니지 M은 지금도 국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어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증권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단기 흐름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목소리로 직접 얘기를 들어보셨으니 언론이나 증권가의 분석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프로젝트 TL의 출시가 미뤄진 것인데요. 모멘텀이 연기가 되었을 뿐 소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분기 리니지 W의 서구권 출시와 불소2의 아시아권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TL의 신작 출시까지 연결되는 모멘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L 출시 연기의 이유는 인터뷰에서 회사가 말했듯이 최고의 타이밍과 최고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게임 업계의 출시 연기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TL 출시 연기로 좀 더 장기 레이스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회사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요. 각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